자, HTML 좀 봅시다. 자, HTML 뭐라 그랬냐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다 그랬죠. 컴퓨터는 인터넷 돌아다니면은 수많은 여러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해 놓았는데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가 서버고요. PC 중에 서버고요. 데이터를 받는 쪽이 클라이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버, 네이버 서버, 다음 서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클라이언트에 해당하고요. 네이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본인 컴퓨터에서 확인하죠. 클라이언트 서버. 근데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서로 약속된 포맷이 있는데 걔가 HTML이라고 그랬어요. 약속된 포맷. 둘이 문서를 주고받을 때 HTML을 이용해서 주고받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HTML 배우는 게 목표고요. HTML은 보통 태그라 그러는데 이렇게 박스 안에 어떤 기능을 기술하고 시작 태그 기술하고요. 종료 태그, 요 태그가 종료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요 태그 사이에 내용을 넣죠. 보통 이런 모양을 구성하고 있고 요 하나의 태그를 내용을 포함한 하나의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태그의 추가 정보들을 속성으로 넣는다 그랬어요. 속성으로 태그의 추가 내용들을 속성으로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그 만들 때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마지막에 연 걸 먼저 닫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처럼 가장 최근에 연 거를 안 닫고 다른 걸 닫으면 문법적으로 에러예요. HTML은 문법적으로 에러여도 동작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프로그래머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고생해요. 그래서 반드시 문법을 지키면서 짜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인 태그는 이렇게 시작 태그하고 종료 태그 있고요. 그 가운데 내용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는 태그 옆에 속성명은 속성값, 속성명은 속성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단독으로 쓰이는 태그 종료 이렇게 시작 태그만 있는 애들 있어요. 이미지, 메타, BR, HR 이런 시작 태그만 있고요. 종료 태그만 내용이 없는 태그는 이렇게 하나로 표시해요. 이거는 뭐 A 이런 태그가 있다. 근데 안에 내용이 없어. 그럼 줄여서 이런 식으로 기술해요. 자, 이거 여기서 태그와 속성을 찾아보자. 그렇게 돼 있네요. 얘는 뭐 보통 HTML 태그에서 배제해서 뭐 태그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모양은 태그네요. 시작 태그처럼 생겼네요. 보통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얘는 어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죠. 헤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고요. 타이틀도 태그죠. 그 다음에 메타
닫는 태그가 없는데 시작 태그로만 이루어진 태그예요. 그다음에 얘가 속성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HTML은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문자로 표현한다. 되도록 소문자로 표현한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오라클도 구분을 안 하죠. 얘도 구분을 안 해요. 명령어의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해요. 태그의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해요. 자, HTML 주석이랑 자, 보시면 이런 애들 있죠. HTML 문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록을 남길 때 써요. 얘도 브라우저에 해석돼서 주석 없이 아무 내용이나 막 쓰면 브라우저에 나타나요. 근데 요 부분들 코드에 추가 내용을 기술하고 싶을 때 얘가 뭔지 이렇게 주석을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브라우저에서 해석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석이 돼요. 주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HTML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공백을 엔터로 하나의 공백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엔터는 공백으로 나타나고요. 엔터 치면 여기 공백으로 뒤에 붙여가지고 BR이 나온다 그랬어요. 엔터 여러 개 쳐도 공간이 여러 개 생길 거야. 그리고 공간이 여러 개여도 이거 한 칸 띈 거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개 띄고 싶으면은 BR 태그나 이거 엔터죠, 엔터. NBSP 띄어쓰기죠. 공간 쓰시면 돼요. 이렇게 BR이나 NBSP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이 부분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BR 부분 이거 엔터 친 거 엔터가 안 먹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BR 한 거 여기 줄 바꿔줬죠. 3개 하니까 3줄 띄워줬죠. NBSP 여기 여러 칸 띄우려면 NBSP 이런 모양으로 여러 개 써주셔야 돼요. 자, 권장하진 않는데 PR이랑 XMP 있다 그랬죠. PR이는 뭐라 그랬죠? 요 그대로 출력하고 싶을 때, XMP도 그대로 출력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차이점은 PR이 아래 이런 태그들이 해석이 돼서 화면에 안 나오고 줄이 바뀌겠죠. 한 줄 하나가 더 추가될 거예요. HTML이 해석돼서 출력이 되고요. PR이는 XMP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쓰지 말 걸 권장해요. 혼동스러우니까 쓰지 말 걸 권장하고요. 뭐 여기 보면 HR 이렇게 줄 긋는 태그예요. 화면에 줄이 거져 있을 거예요. 전문 시간에 여기까지 해본 것 같은데, 그죠? 시간 드릴 때 확인해 보고요. 문자 엔티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자 엔티티가 뭐냐면은 HTML 문법 중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이게 HTML 문법 구현할 때 쓰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쓰면 나는 문자열을 기술했는데 HTML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문자 엔티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뭐 이런 모양을 HTML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HTML 태그랑 겹치잖아요. 그러면 요 실제 꺽쇠 대신에 얘를 써주는 거예요. 닫는 태그 대신에 얘를 써주시고, 그럼 이건 HTML 문법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런 용도예요. 1이 뭐 A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할 때 이게 문법이랑 겹칠 수가 있겠죠.
닫는 태그 뭐 그런 걸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는 HTML이 문법이 아니고 HTML 문법이 아니고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다. 문자 엔티티로 바꿔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있는데 이런 모양 이렇게 쓰면 이거 MBSP는 빈 공간이죠. 위에서 한번 확인한 거고요. LT 왼쪽 곡세, GT 오른쪽 곡세, AMP M%. 이 앞에 거를 문자열로 쓰면 화면에 이 문자열로 출력이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브라우저에서 한번 쳐보시면 되고요. 더 많은 엔티티 문자들은 여기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 상위 표를 보시고 화면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위에 거 좀 정리해보고, 참, 툴을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해 봅시다. 뭐 잘 안 되면 부르시고요. 이게 파일 우리 바탕화면에 폴더 만든 다음에 오픈 폴더 해가지고 걔를 선택하면 열린다 그랬어요. HTML 선택하고 폴더면 그거 폴더 열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HTML 추가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03인가 0인가 여러분 뭐 순번에 맞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새로 만들면 HTML 하면은 방향키 이렇게 움직여요. 5를 엔터 치면 기본 틀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필요 없는 애인데 지우셔도 되고 그냥 작업하셔도 돼요. EN이 기본으로 돼 있죠. KR로 바꾸셔도 되고요. 놔두고 쓰셔도 아마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여기 작업하면 되죠. 자, 여기 작업을 해서 이런 모양이 화면에 찍히도록 구성해 보세요. 그냥 문자를 쓰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 HTML 문법이랑 겹쳐서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뭐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얘를 이용해서 문자 엔티티라 그래요. 문자를 특수 문자를 문자열로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찍히도록 해보세요. 안 되면 얘기하시고요. 해보세요. 세팅이 안 되시는 분 얘기하세요. 다들 됐나? 네, 입력하시고 오른쪽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봐드릴게요. 색상 표현.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RGB라 그러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뭐냐면은 16진수로 표시한 건데 FF가 255예요. 16진수로 표기하면 10진수 225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요거랑 앞에 두 개씩 끊으면은 이렇게 0부터 F면은 255죠.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이렇게 3개 넣어서 표시하는데 줄여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10진수로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고. 이가 뭐냐면은 RGB, 이게 레드, 그린, 블루예요. 이게 레드, 얘가 그린, 얘가 블루. 요 레드, 블루, 그린, 그런 색상을 의미해요. 이 한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레드를 표시하고요. 여기서는 이 앞에 두 자리가 레드를 표기하고요. 0이면은 농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0이면. 그리고 FF면은 농도가 최고로 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5, 얘는 농도가 짙고 얘는 빨간색을 의미하니까 얘 빨갛게 나올 거고요. 빨간색이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린은 농도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린이 농도가 255 하면은 빨강이 진한 빨강, 그린도 진한 그린, 블루는 없죠. 그럼 요 두 색을 합치면 나오는 옐로우가 되는 거예요. 255, 255, 0. 레드가 진하고 그린이 진하고 블루는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어서 다 들어오면은 하얀색이 되고요. 빛에 3색을 더한 거라서. 그린 다 빼면 껌껌하게, 다 빼면 껌껌하겠죠. 블랙이 나오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세 자리가 RGB 값이에요. RGB가 그린, RGB가 레드, 그린, 블루 색을 농도를 넣어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 농도가 없으면은 블랙 되고요. 빛이라서 블랙 된 거야. 일반 색에서는 다 없으면 하얀색이죠. 그리고 다 채워주면 하얀색이 돼요. 빛은 반대죠. 그것만 좀 착각 안 하시면 되고요. 써보고 확인하시면 되죠. 색상을.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린의 농도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나오려면 그린의 농도는 최고로 올리고 블루, 그린 요 두 색은 농도가 없으면 빨간색이 되겠죠. 00 레드가 된 거예요. RGB 표기법이에요. 종종 줄여서 얘를 한 자리 표기도 해요. 0, 0, 0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나로 해가지고 세 개 16진수로 표시하기도 해요. 여기 하나 더 붙으면 투명도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게 16진수 6자리인데 8자리로 돼 있으면 맨 앞에 두 개가 투명도예요. 투명도. 뭐 생략 나온 거 먼저 합시다. RGB 세 가지 색상 표를 가지고, 색상 농도를 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웹에서는 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RGB 값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 색 이름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 RGB 표값 색상 표예요. 이미지 하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FF 두 자리씩이
이게 RGB 숫자고요. 전부 농도가 진하니까 하얀색 됐죠. 000는 전부 0이니까 이게 블랙이 됐죠. 불 끄면 껌껌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옐로우 어때요? 레드와 그린을 풀로하고 블루는 안 넣었죠? 블루만 FF, 나머지는 껐죠? 그레이, 그린, 레드나 그린은 빛을 안 넣었죠? 그러니까 블루로 나오죠? 이 표를 뭐 외우기가 쉽지가 않게 배울 필요가 없겠죠. 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해요. 나중에 쓸 때 보면. 자, 복잡하면 저 RGB 값이 복잡하니까 색 이름을 이렇게 넣기도 해요. 색 이름을. 근데 이것도 뭐 만만치 않죠. 자, 그래서 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HTML에서 색 표시는 RGB 값 이용하고 색상 문자열을 이용해서 하고요. 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속성들을, 바디의 속성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비지 컬러, 해당 태그의 배경색을 변경. 바디 태그에 비지 컬러 여기다가 색상, 뭐 레드 이런 거 혹은 샵 FF000 이렇게 넣으면 배경색이 빨강이 돼요. 비지 컬러, 이게 배경색을 설정하는 속성이에요. 바디의 추가 정보죠. 그래서 바디 옆에 비지 컬러 한 다음에 이렇게 넣었어요. 레드 넣어 보세요. 그럼 바디가 빨간색이 될 거예요. 텍스트는 해당 영역의 폰트색, 글씨 색깔이 화이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화이트, RGB 값 쓰셔도 되고, 이런 거 옐로우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비지컬 백그라운드, 해당 영역의 배경 이미지 변경. 비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다운로드해서 같은 파일에, 같은 폴더에, 이 파일이 있는 같은 폴더에 이미지.jpg를 넣으면 배경이, 바디의 배경이 이 이미지로 바뀌어요. 자,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저 비지 컬러 이렇게 넣고, 뭐 레드 그럼 아까 작업한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여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텍스트는 뭐 샵 FF0000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블루인데, 아 이게 레드군요. 잘못했네. 둘 다 레드여서 안 보이는 거고, FF를 뒤로 놔야 되겠다. 그럼 얘가 블루죠. 자, 이미지는 뭐라 그랬냐면
백그라운드라 그랬어요. 이미지 하나 다운로드 해봅시다. 구글에 가셔가지고 플라워 그래서 아무 것이나 하나 다운로드 해봅시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이미지로 하세요. .jpg 이미지 이름을 플라워 하고요. 우리 폴더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 찾아가 보세요. HTML 아니었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미지 파일만 나오나봐요. 이미지가 없어서 안 나오나봐요. HTML 폴더에 저장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나 확인해 보세요. 웹에서 이미지 하나 다운로드 해서 HTML 폴더에 넣었어요. 자, 요 플라워를 가져다 쓰려면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바디 뒤편에 이미지 넣으려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백그라운드는 flower.jp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꽃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쉬었다 합시다.
자, 또 이어서 해봅시다. HTML 자, 요 이미지를 아마 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폴더로 옮겨 볼게요. 요 폴더 클릭한 다음에 안 만들어지나?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미지 폴더를 만든 거예요. 실제 HTML 폴더 가면 이게 아니네. 실제 HTML 폴더 가면 이렇게 이미지 폴더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고 요 이미지 드래그해서 일로 옮길게요. 무브 요거 눌러서 폴더 만든 다음에 이미지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옮겼어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이미지 사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미지 나올 거예요. 요 이미지 폴더 밑에 flower.jpg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답이 있는데 안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잘 안 되시면 밑에 보고 풀어보시고. 한 10분 정도 들여볼게요.
자, 다음 거 봐드릴게요. 자, 다음 거는 글씨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굵게 쓰고 싶다, B 태그 쓰시면 되고요. 약간 기울여 쓰고 싶다, 이탈리체 쓰시면 되고요. 글씨의 밑줄, 그 다음 치도선은 요 가운데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치서줄. 그 다음에 SUP 위첨자래요. SUB 아래첨자고요. B 좀 더 크게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크겠죠. 작게도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좀 더 작게 표시된대요. 이거 쳐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위에 거 안 하신 분은 해보시고, 쳐가지고 결과를 좀 확인해 봅시다. 다음 건 P 태그예요. P 태그인데 얘는 글을 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과 관련된 내용만 P 태그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금방 배웠던 포매팅, A 태그, 이미지, 스판 이런 태그들만 안에 올 수 있어요. 글과 관련된 태그. 자, 보시면은 여기 블록 태그가 있고요. 인라인 인라인 태그가 있어요. 우리 글씨 쓰면은 어때요? 글씨 이렇게 써지다가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해서 써지죠. 이렇게 여러 줄로 써져요. 이게 인라인 태그고요. 글 쓰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게 인라인 태그예요. 블록 태그는, BR 태그는 줄이 바뀌죠. 얘처럼 태그 선언하면 줄이 바뀌는 애예요. P 태그는 이렇게 하나 선언하면 이 내용이 출력되고 줄이 갱신돼요. 이렇게 요 글 P 태그 하면 줄이 내용 출력하고 줄이 바뀌어요. 근데 인라인 태그는 옆으로 계속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P 태그, 얘는 요거 다 출력하고 화면에서 줄이 바뀌어요. 블록 태그라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태그가 해석되고 나서 줄이 바뀌면 블록 태그고요. 글씨 쓰듯이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태그를 인라인 태그라 그래요. 중요한 게 이 P 태그 안에는 다른 블록 태그들을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인라인 태그들만 넣으셔야 돼요. 검색해도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프로그램 짜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것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미지예요. 아까는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면 화면에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바디에 이렇게 기술했어요.
타이틀 팝업 했네요. 팝업은 이 이미지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팝업이라는 문자열이 떠요. 이미지 있고 마우스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여기에 팝업으로 팝업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떠요. 여기에 어떤 문자열을 띄워줄 거냐 본인 쓰시면 돼요. 이쁜 꽃 하면은 마우스 키 올려놓으면 팝업으로 이쁜 꽃이라고 떠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하이 속성이 있어요. 이미지 크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수가 들어갈 때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기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수가 들어있어. 위드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크기를 위드고요. 이 크기가 하이시죠. 타이틀은 마우스 올려놓으면 꽃이라고 뜨겠네요. 이미지 태그를 하나, 둘, 세 개 썼고요. 이미지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태그라 그랬어요. 옆으로 기술해요. 여기 보면 인라인 태그 종류들 이전에 써놨죠. 이전에 배운 텍스트 포매팅, A 태그, 이미지 태그, 스판 태그 뭐 안 배운 것도 있는데 이미지는 일단 인라인 태그예요. 자, 그리고 웹에서 쓰는 이미지는 세 종류가 있어요. 아까 쓴 게 .jpg 이미지죠. 가장 많이 쓰고요. 종종 움직이는 이미지 있어요. .gif 이미지 파일, .png 이 정도 쓰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jpg 이미지를 쓰고요. 움직이는 파일일 때는 gif, 투명한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 png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얘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 자, 절대 경로란 언제 어디서나 경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경우를 절대 경로라 하고요. 상대 경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는 게 상대 경로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아파트 단지가 있고 B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